안녕하세요.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입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입니다. 네, 저희 헷갈려요. 조선일보 오보사 네.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오보사 중에서 이 분야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죠? 북한 관련.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북한도 두 편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워낙 레전드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 하나를 샅샅이. 좀 오늘 저희가 거의 A부터 Z까지 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아무래도 저희가 북한 관련 오보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사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북한이라는 곳이 전체주의 집단이고 해가지고 그 시스템의 특성상 이제 본인들은 이제 좀 숨기고 있어서 그쵸. 아무래도 이제 오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럼요.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건 있죠. 근데 그죠? 이제 취재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북한발 뉴스로 사실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과해지면서 좀 오보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저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북한이 아무래도 이제 통일의 대상이란 관점으로 보면 이런 오보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자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저희가 반성하거나 이제 계속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성 총맞아 피살. 이거는 너무 되게 유명한 레전드.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저도 그 느낌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오보가 났던 맥락?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1986년 11월 16일 일요일이에요. 조선일보 일면에 그때는 설, 김일성 피살설, 피살 아니고. 피살설, 네, 설. 도쿄의 소문 파다, 사실 여부 확인 못해. 그러니까 그날은 피살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사실은 확인 못했지만.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근데 사실 확인 못하면 사실 안 쓰는 게 맞는데 그래도 너무 중대한 사안. 그쵸.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때는 월요일에 신문이 안 나왔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날이 11월 17일이잖아요. 네. 17일 월요일에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인데 호외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호외, 김일성 총맞아 피살. 이번에는 피살설이 아니라 피살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써서 이제 이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이 사람이 피살 당했다 이거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해외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18일 화요일에 또 조선일보 일면에 이제 뭐 이번에 따옴표가 있긴 한데 김일성 피격 사망. 그것도 사망. 네, 일단 했다. 나와요. 네. 그리고 근데 그 18일 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신문이 보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8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몽골의 주석이 북한에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 맞이하러 나오냐 안 나오냐가 초미의 관심사. 그렇죠. 왜냐하면 호외로 그 전날에 피살됐다고 했는데 근데 김일성이 나옵니다. 예? 몽골 주석 영접하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날 수요일 날 조선일보 일면에 김일성 살아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틀 전에 피살, 그 전날에 피격 사망 이렇게 나왔는데 김일성 살아있었다라고. 어떡해요. 내 평양 공영항에 나타났으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거기서 이제 계속 되다가 34년이 지나가지고 2020년 3월 4일에 조선일보가 창간 100년 하루 앞두고 정정보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것만 들어도 나 뭐 많이 모르고 있다. 공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돌려서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가 처음 피살설을 보도하기 즈음으로 돌아갈게요. 그 즈음으로. 좋습니다. 그때 실제로 도쿄에서 관련 루머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피살설에서 피살로 확정 보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총격을 받았다.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휴전선 마을에서는 16일 오후부터 반기가 개항됐다. 그러니까 조기가 개항됐다. 라는 거고 휴전선 북괴군 초소에서 장송곡이 나왔고 김일성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김정일을 수령으로 모시자라는 대남 방송을 했다. 북한에서 휴전선 부근에서. 이거 굉장히 다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11월 19일 살아있었다. 김일성 살아있었다 보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령의 죽음까지 고의로 유포하면서 그 무엇을 노리는 북괴의 작태에 서방 언론이 놀라고 있다. 본인들은 놀라지 않고 놀랐나요? 서방 언론이 놀라고 이거 있다. 유체이탈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알린 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국가에서 김일성의 죽음은 어차피 공식 발표가 아닌 이상 비정상적인 정보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
없다는 게 세계 언론의 경험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취지로 변명을 한 거죠. 북한한테 지금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너네가 폐쇄적이고 너네가 뭔가 우리를 뭔가 노리고 유포한 거네. 거짓을. 그 거짓을 유포한 걸 기사화한 건 누군데요? 전두환 정권이었잖아요, 그때. 전두환 정권 움직임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과 보수 세력이 북한을 정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성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두환 육성증언이라는 책을 써요. 조선일보 출판사에서 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김일성 사망설에 관련된 최초 보고 11월 16일 낮 12시경에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 이날 오후 3시 10분, 오후 3시 40분, 밤 9시 등 3차례 걸쳐서 추가 보고가 있었다. 그날 밤 대통령은 출처가 불확실한 점에 비추어 대남 전략을 위한 심리전으로 보고 대비하라고 조치했다. 그러니까 안 죽었을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 안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대비하라 한 거죠. 네네. 이 전두환은 김일성 사망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참 신기하다. 혹은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었다는 거죠. 보도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보를 최소한 방치했거나 사실상 오보를 밀어줍니다. 사망설이 자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육성 증언에 보면은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은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제가 확인은 안 됐다. 근데 일단 사실 보도는 필요하다고 봐야 된다. 김일성이가 죽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지. 그러니까 이 사실 보도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맥락상 보도는 나갔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은 안 됐지만 보도는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11월 16일 낮에 처음 보고를 받고 김일성이가 죽었다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뭐 이러면서 문제는 근데 정보의 출처입니다. 미국 정보를 권위 있게 생각했는데 신빙성이 없다. 걔네들 출처가 방송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산 국가는 국가 원수가 계획된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병사했을 경우 그 사실을 보안에 붙이는 것이 관례다. 설사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칩시다. 소상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정신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북경이나 모스크바에 무슨 움직임이 있었다면 서방 언론이 제일 먼저 취재해서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후계자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소련과 협조를 했을 것이므로 이거 알려지게 돼 있다. 그런데 아무데도 잡히는 데가 없다. 이상하게도 전방의 심리전 확성기에서만 나왔다. 좋은 일도 아닌데,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일도 아닌데 그들의 군인들이 보안을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면 몰라도 왜 우리한테 확성기로 알려주겠냐 이거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왜 북한이 우리한테 먼저 이걸 가르쳐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은 조용하고 정상적입니다. 그러고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어떤 음모에 의한 심리전이라고 봐도 무리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인은 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두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16일 밤에 이미 이런 판단 내렸어요. 그러면은 사실 약간 옳은 판단이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 보도를 해가지고. 근데 17일 오전에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요, 이렇게. 설마. 북괴는 16일 전방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국방부 장관도 국회 보고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김일성의 사망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어쨌든 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 그렇죠. 진짜 붙어 있었겠죠. 근데 전두환이 이미 이런 판단, 그 전에 했는데 사망설 이거 아니라고 본다라고 판단했는데 국방부 대변인이랑 장관이 이런 표현을 막 써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기사도 막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진짠가 보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통해서 방송했다. 이건 조선일보 보도에도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장성국하고 김정일로 우리가 모셔야 되고 죽었고 김일성 죽었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 방송의 실체가 지금까지도 사실 그 존재 유무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때 기록으로 남아 있어. 국무위원들이 이런 회의를 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큰 일이면 그때 녹화를 못하는 것, 녹음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정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방송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전두환 비롯해서 전두환 정권은 김일성 사망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국방부 통해서 김일성 사망설을 거의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내보내준 거죠. 예, 예. 근데 이러한 전두환 정권의 움직임과 조선일보 보도는 결국에는 어떤 효과를 불렀는가. 네. 그때 이제 앞서 전두환 그 육성증언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전두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챙겨야 한다. 우리 전쟁 날지도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북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86년이면은 87년 전이잖아요. 직전이잖아요. 네, 직전이죠. 당시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정권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 그때 북한 뉴스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직전, 이 김일성 사면서 직전에 평화의 댐, 그 분당산 댐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전쟁 난다고 막 저쪽에서 댐 허물어 버리면 우리 막 물에 찬다고 해가지고 막 KBS에서 막 63빌딩 밑에까지 물이 차고 막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성금 모으고 난리였잖아요. 그때 막 국민들이 다른 뉴스 안 보고 이제 그 북한 관련 뉴스에 결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딱 터뜨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닌데 이 김일성 사망설이 조선일보가 낸 의도나 김일성 사망설을 방관한 그 전두환 정권이 이런 당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데 북한 뉴스를 좀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 추가 쟁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20일에 죽었던 김일성이 짜자하다고 나타나고 나서 그 뒤에 당시 노신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북한이 행한 이거 고도의 책략이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똑같네요. 조선일보 취지도 아까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대남 심리전이었냐? 그렇게 한 게 확성이 됐다면 그런 거였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그 박보균이라는 분이 쓰는 청와대 비서실 3편 그리고 김문이라는 분이 쓴 격동의 현대사를 주도한 장군들의 이야기 2 그래서 장군의 비망록에서 이기백 장군 편이 있어요. 네네네. 그 책들 제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전두환 육성증언이라는 굉장히 고문서 그거 지금 보시려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디지털 열람밖에 못해요 거기서. 그런 자료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육성증언 가져왔고 아까 말한 두 개의 책 박보균 이분 기자였고 김문 작가가 쓴 이 그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쓴 거야? 이런 책들을 보면은 11월 14일에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미군 통신정보부대 감청소에서 미군에서 상만근무를 서던 미군 병사가 이게 어두운 곡이 나오고 북한 멘트 중에 좀 이런 좀 애매한 멘트가 나오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어두운 곡이 장송곡처럼 되고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으로도 가고 막 하면서 도쿄에서 그래서 이런 설이 나온 거야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김일성 사망설의 최초 발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책에는 그런 취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뭘 한 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이 일을 북한이 고도의 책략이냐. 그리고 자기의 수령을 죽여서까지 대남 전략을 펼치는 조선일보의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거짓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1980년 김일성 그 사망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렇게까지 깊이 한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소중한 조선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 한 편에 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오버 엄청 많거든요 지금. 더 많죠? 그 북한 오버는 저희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오보사를 정리하고 있는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입니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2020년 4월에 건강 이상설 있었잖아요. 김정은 건강 이상설. 그때랑 비슷해요. 그때 어땠냐? 그때는 이제 물론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한 건 아니고 CNN 등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 받았으면서 시끌벅적했었잖아요. 그렇죠. 안 나타난다. 자극적 보도 이어져. 근데 그때 김정은 나타났잖아요. 근데 김정은 나타나서 선우정이 칼럼을 씁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왕의 기환이 그렇게 반갑나? 라는 제목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의 잠적 쇼를 무조건 평화의 메시지로 읽겠다는 정권의 확고한 자세는 야권 인사들의 김정은 사망설보다 훨씬 무책임하다. 이게 뭐냐면
뭐냐면은 정부에서 야권에서 그때 당시 이제 탈북자 출신 네네. 국회의원들이 네. 사망했을 거다는 뭐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그렇게 야권 인사들 김일성 사망설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또 뭐 평화의 메시지로 읽고 있다.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재정 확대 주장엔 부채 늘려서 통일의 물적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켜서 통일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재정 확대 주장, 코로나도 있고 막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네. 뭐 북한에 도와주기 위한 그렇죠. 것이다. 네. 뭐 이런 지금 저희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정리하면은 김정은 사망설을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거를 김정은 나타났으니까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판을 하면은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김정은 독재 체제를 연장을 이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논리 구조가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목이 왕의 귀환이 그렇게 반갑나라는 게 그런 정부나 여권에 하는 말인 거죠. 그거를 갑자기 재정 확대 주장하고 있는 거랑 연관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다시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